제가 오늘 강연을 할 것도 저는 사실 건강 도시에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전 도시 디자이너입니다. 저 도시 디자이너는 뭐냐면 전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좀 더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요. 시흥시에도 제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내에 들어온 지 한 7년 반 정도 됐는데 기존에 이제 디자인을 여러분 공공 디자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 그다음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공원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기존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들던 방식은 행정에서 막 만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주민이 살든지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이게 보도예요.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사람 걸어 다니라고 해놓고 저는 속으로 나중에 보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나무를 한 번씩 꼭 껴안고 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인데 예,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제가 7년 전에 기국에서 공부를 좀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디자인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드는 형식을 너무 물리적인데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건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 들여가지고 선거철 되면 일단 만들어 놓고 쓰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다 보면 또 일정 기간 돈 남아들면 또 뒤집어엎고 새로 만들고 그냥 뉴타운 조성하자고 막 해놓고 또 안 되면 또 말고 쏙 빠져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4년마다 훅 엎어졌다가 없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를 디자인할 때 참 참여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행정에서부터 좀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살고 계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디자인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서 7년 전부터 쭉 활동을 했었습니다. 시흥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제가 그때 초창기부터 관여를 해야 됐던 게 저한테는 그게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저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디자인이라는 경우는 결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나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도시에서 살아야지 실제로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전 건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 디자이너인데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도시는 이런 식으로 건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시흥에서 제가 지금 4년간 보면서 겪었던 시흥이 건강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1시간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 일정상을 보니까 5시 반에 다 40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시 40분에 집에 가시면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실 것 같아요. 4시 40분요? 수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가시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수료식까지 다 해서 5시 전에 끝나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연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강연 1시간 들으면 짜증나요. 그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교육을 1년에 2번 받거든요. 강당에 모아놓고 앞에 다른 강사분이 교수님이나 이렇게 강연을 하세요. 뒤에서 똑같은 소리예요. 저 사람은 말이 왜 저렇게 길어? 화면에 왜 이렇게 글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안 넣습니다. 잘. 이것도 많아요. 이렇게 해도 글은 많습니다. 사람은 글을 읽지 않아요. 글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사람 다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고. 그래서 읽기 싫은 내용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안 읽으셔도 되고 아까 만들던 거 있잖아요. 재미없다고 싶으시면 계속 만드세요. 절대 그냥 들을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절대 들을 것만 딱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걷는 것에 대한 겁니다.
걷는 것에 대한 우리의 권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한 10km 이상, 죄송합니다. 10km가 아니에요. 1km 이상 도심 내에서 차에 지장을 받지 않고 도심에서요 걸을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리 국내에 한 곳이 있어요. 도심이라고 하는, 이제 도심에서 공원 말고 마트에서 뺑뺑 돌면 1km 넘겠네요. 그죠? 1층부터 밑에부터 뺑글뺑글 주차장부터 이렇게 돌아갔다 내렸던, 그렇게 말고 직선으로 해서 쭉 해서 맞아요. 청계천입니다. 어디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청계천 맞습니다. 청계천 말고는 없었어요. 예? 청계천도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도심에 있어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인데 특이하죠, 그죠? 제가 참, 그러니까 육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하 보도 있잖아요. 저희 은사님이, 저를 공부를 가르쳐준 은사님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육교래요. 저는 왜 싫어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거는 바보 같은 도시를 설계한 사람이 육교를 만든 거래요. 왜 차가 사람을 피해가야지 왜 사람이 차를 피해가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는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차가 모든 사람을 피해서 다닐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알고 보니까 제가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한 6년 반 있었고 유럽에서 한 1년 정도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동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희 동네 제일 끝단에서 한 10km 밑에 떨어지는 끝단까지 차에 지장을 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설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은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번쩍번쩍 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걷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은사님 생각은 걷는 것에서부터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게 된다는 거죠. 다 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 애기 있잖아요. 저 애기 몇 살이죠 지금? 애기 3살요. 저희 둘째하고 제가 사실은 수영 기록을 이렇게 좀 늦게 생겼지만 나이가 이렇게 제가 좀 늦게 결혼해서 둘째가 딱 정한하거든요. 아기 데리고 가면 이 도시가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지옥 같아요. 그냥. 아기 손잡고 100m 이상 마음껏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만두 빼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공원 좀 나가려고 그러면 자동차 뺑뺑뺑뺑 거리면서 자전거 때문에 못 나가고 사람도 스트레스고 걷는 것도 스트레스고 다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경관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걸어야 하는 것 자체가 이 스트레스 없는 이 도시 환경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는 우선 정신적 스트레스. 내가 걸으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운전자는 애기 손잡고 가는데 왜 저렇게 빵빵거리면서 밀고 들어오지라고 이렇게 해요. 막 그런 게 스트레스 있잖아요. 또 시각적 스트레스. 저는 길 가다가 직업이거다 보니까 간판은 엉망진창으로 막 알록달록한 거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건축물들은 서로 배려를 하면서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마음대로요. 엉망진창이. 그리고 도로 자체가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시각적 스트레스, 또 육체적 스트레스. 몸 힘들어요. 막 받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오는 스트레스. 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느끼잖아요. 우리 최근의 변화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보도에서 공사를 할 때는 보행자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들어 놓잖아요. 저희 어르신들 다 아시죠? 그거 생긴 지 몇 년 안 되는 거. 예전에 한 10년 전? 2003년 그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길 지나가고 있어. 위에 포크레인이고 이게 푹 지나다니고 막 그냥 차에 받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항상 공사가 중심이지 사람이 중심이 된 적은 없었어요. 뭐든지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익숙해서 뭐 사람이 내가 살려면 피해가야지 우리 애를 조심시켜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공공지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도시는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엉망진창이 없었어요. 엉망진창 덩어리죠.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이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자랄 것을 설마 예상 못했지 않겠죠? 아마 얘가 초창기에는 요만했을 거예요. 얘가 커봤자 여기에 예쁘게 하나 심어 놓으면 그 옆에 유채꽃이 피겠지라고 설마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 나무가 50m, 60m 이상 클 거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 최소한 지름이 2, 3m 갈 것도 알았을 거예요. 보도를 뚫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뭐죠? 펜스도 넘어가고 이걸 왜 하냐면 아기를 태우고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때 갈 데가 없어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길이 막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일로 유모차를 들고 이렇게 딱 넘어가요. 그래서 풀밭으로 유모차를 걸고 한 10m 이렇게 걸어가다 탁 내려놓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여성들은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에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운전하실 때 대해서 빡빡빡빡 아줌마들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하지요. 빡빡빡 그러죠.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운전 습관이 막 팍팍팍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계속 자꾸 이렇게 보니까 쫓기다 싶으니까 운전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조 문제입니다. 원래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운동 반응이 느려요. 다 김연아가 아니에요. 다 김연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김연아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분들은 그게 느려요. 그래서 심리학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지도를 못 읽는 여자, 듣지 않는 남자. 남자는 또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건강도시는 여성 친화 도시가 되어야 될 때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성건설인협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성건설인협회 분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막 고기도 싸주시고 그랬는데 전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성들한테 우리나라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들이 걸을 때 받는 스트레스 2배 이상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도시라는 게 어떻게 하면 보다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가,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도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결집되는 겁니다.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사람이 가요. 사람이 가면 안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사고가 나는 데는 사각지대, 편하게 갈 수 없는데 막혀 있는데 좁은 데서 납니다. 공통적이죠. 안전 문제도 걸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걸으면 정신도 맑아지고. 자, 도로를 만드는데 이렇게만, 이 시흥이에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런 거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피해서 가고 뭐 이렇게 유모차도 요로는 못 넘어가니까 열로 뺑가르르 하니 그 막 고도의 운전 기술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익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기는 차에 받치지 말라고 약간 높게. 여기는 올라가라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올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거예요.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셔가지고 느끼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도시 디자인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도시 디자인의 바로미터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그 도시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인 큰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 디자이너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도시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은 요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를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저희는 단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게 이 각도가 얼마나 매끄러우냐에 따라서 배려를 잘 하고 있는 도시인지 아닌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면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전거 탄 사람도, 우리 자전거 타다가 쿵쾅하고 하는 거 자연스럽죠, 그죠? 네? 쿵쾅하다 엉덩이 뼈 부러지고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그건 도시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안전시설 잘못한 것도 도시가 잘못한 거지, 자기가 무조건 우리 여기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부시장님이 좀
새로운 부시장님 잘 모르시죠? 전국 인물 훤칠하시던데 그분이 맨날 그거 도로 가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기도 곳곳에 시흥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맨날 우라통을 터져가지고 왁 하시더라고요. 아, 직원들은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또 이게 우리 도시예요. 이 유모차가 나올 데가 없어요. 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 물어보니까 여기에 카트 훔쳐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모차가 나올 데가 없어요.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차 트렁크에 실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우리 도시가 자연스럽죠, 그죠?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도시를 만들 때. 이거는 만일 지금 빨간색은 무슨 마트겠죠, 그죠? 경찰 신고해도 괜찮아요. 경찰 신고해야 돼. 소송 걸면 이 사람들 보행권을 침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보행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보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어느 정도냐, 경관법에서도 그게 있어요. 경관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2011년 8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자기 집 앞에 이상한 게 막 생겨가지고 자기 스트레스 받게 하면 이것도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시각적으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래서 판교에 있는 네이버 본사가 외관만 화려하게 했다가 너무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그 앞집에 사는 주민들이 맨날 일어나니까 그래서 반짝반짝반짝 눈만 뜨면 반짝반짝반짝하니까 내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반짝반짝. 그 건물 서고 나서 그렇게 돼서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게 지금 이쪽에 막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행권,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 보행권이 확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 도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저도 몰랐었어요.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외국에서 좀 생활을 해보고 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둔턱거리지를 않지? 얘들은 왜 속도 방지턱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저희 집 앞에는 그래요. 100m 가는데 속도 방지턱 10개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앞이라고 10개를 만들어 두더라고요. 그런데 속도 방지턱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억하심정이라고 해야 될까? 또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어디일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데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데일 거예요. 예, 여기서 가깝죠, 그죠? 예, 뛰어가면 15분, 걸어가면 30분, 차로 가면 5분, 예, 걸리는 곳에 있는 관무식이죠, 시기 한 그 동네인데, 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서 연꽃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야지 했는데, 왜 쟤가 있지? 이러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걷기도 힘든데 쟤를 보고 왜 저기는 물결이 휘날리고 있지? 별로 못 느끼시죠? 외국에는 펜스 만들 때 스테인레스 쓰지 않아요. 왜 스테인레스 안 쓰냐면 얘 자체가 반짝거려가지고 주변 풍경을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디자인 쪽에서 원래 하는 데서는 펜스를 이런 식으로 스테인레스를 쓰지 않습니다. 스테인레스도 쓰면 얘로 눈이 가지 뒤로 눈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물결까지 치고 있으면 차분하게 뒤를 봐야 되는데 그 물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고래도 원두막까지 이렇게 다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라고. 이 도시를 그래서 저는 장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좋은 도시로 잘 설계된 도시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요, 몸이. 좋구나, 편하구나, 아주 좋네, 아름답네, 이 쾌적함은 뭐지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느끼는 거예요. 볼 줄 몰라도 몸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장치라는 게 그 무대 세팅하는 것처럼 세팅을 잘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런 불편함들이 없어집니다. 세팅을 못 해둬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좀 전보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시흥은 아닙니다. 시흥은 여기저기서 봐도 아파트가 다 보여서. 예.
연꽃을 똑같은 테마로 이렇게 한 곳이에요. 여기는 세미원에서 수영에서 10분 정도 거리. 예, 조련이 수영에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능내리라고 하는 남양주시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도 이걸 만드는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이 전망대를 연꽃단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꽃도 지역 주민들이 다 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너도 나도 손잡고 해서 연꽃도 심고 펜스를 마는데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 반짝이는 펜스, 돈을 줘서 하면 반짝이는 펜스를 하게 되면 연꽃이 안 보일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불편할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에 있는 뒷동산에서 나무를 잘라와서 이거 지역 주민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변공원 가시면 방부 페인트라고 혹시 이런 색깔 페인트 막 칠해진 거 많이 보셨죠? 이 방부 페인트가 물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게는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사람은 자연 풍경 즐긴다고 하면서 거기 이렇게 사색이 잠겨 있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사색이 되어 있죠. 죽어가고 있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도 스트레스를 나중에 주게 되죠. 여기는 그래서 이것 자체도 방부 페인트도 칠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지역 주민들이 갈아요. 그러면서 이 주변의 풍경을 싹 볼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려예요. 배려. 내가 남한테 이만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내가 길에 있을 때 저 도로가 2m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애하고 손잡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막 바쁘게 오다가도 나하고 애가 지나갈 수 있도록 살짝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래요. 그냥 우리 애를 손을 확 걸고 탁 이렇게 탁 가요. 저 사람이 분명히 치고 가겠지라고 하는 게 이미 데이터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내 머리 정보 속에는 헉헉 하면서 달려오는 폰을 보니까 딱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 손잡고 나도 당당히 가다 딱 부딪히면 서로 눈을 딱 쳐다보게 되고 이제 그날 하루는 엉망진창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싹 애를 먼저 감추는 그런 습관이 들었는데, 걸으면서 조금씩 느껴지는 단차로서 넘어요. 이건 배려가 다 돼 있어 조정이 돼 있으면 그런 게 안 생기는데,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그걸 똑같이 한 거예요. 자, 돈을 들여서 행정에서 설치한 것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과,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가보시면 느껴져요. 여기 가보신 분, 우리 유재훈 교장님 사라지셨나요? 가보신 분 없으세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산책길 있잖아요. 머루터널하고 또 지역 주민들 원두막까지 다 그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끔찍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끔찍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넘어가서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가. 아마 없는 데이터에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자료집 만들 때 너무 두꺼우면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제가 좀 뺐는데, 이게 오늘 또 뉴스에 나왔던데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꼴등이라고 그러던데 아시나요? 많이 주무시나요? 저는 하루에 제가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다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실 건강하지 못한데, 저도 고위험군입니다. 정말. 참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연대 의대에 1년에 한 번씩 특강을 가는데, 거기에서 다른 교수님, 그 금연 강연해 주시는 교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금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막 해주시고 1시간하고 1시간 쉬시는데, 그분은 항상 딱 쉬시고 나가시면서 담배 딱 피시면서 이렇게. 저도 건강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걸로 1등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1위인 거. 아니면 세계 1위에 근접했다든지 세계 1위에 갔다가 좀 떨어졌다든지 한 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업무 만족도. 행복 지수는 OECD에서 우리나라 꼴등입니다. 여기에 KOR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최하죠, 그죠? 최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높은 거 음주, 예. 교육료라고. 교육비 1위죠, 그죠? 더
자살률 많이 하시네. 또 교통사고 사망률 2위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조만간 1위로 높겠죠. 또 뭐가 있죠? 암 사망률, 예, 위암 사망률 1위입니다. 전문가신 혹시 직업이 의사 아니신가? 혹시 또 뭐가 우울증도 1위죠, 그죠? 이혼율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위 됐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아동 수출 낙태율도 1위입니다. 성형 그 다음에 양주 수입률도 세계 1위고 우리나라가 참 많습니다. 고령화 그 다음에 그 저출산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걸 물로 표현하면요, 폐수에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성범죄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예. 그렇네요. 저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런 생각을. 예, 우리나라가 참 고령화도 1위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힘듭니다. 또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절대 더 힘들도록, 여성보다 더 힘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왜일까요? 그냥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 나가보시면 알겠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소비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 휴가철에 공항에 골프백이 쭉 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만 달려온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그래 당장 내가 굶더라도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야지 해가지고 잠은 조금 덜 자더라도 스트레스 받더라도 내가 참고 다 참기만 했어요. 억눌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죽으라고 억눌려 놓고 얼마나 내가 참으면 살아보자 그러고 세월은 터져 그래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겠지 쫙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우리 그 학생들,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생, 제가 학과장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한테 취업률 조사하라고 위해서 계속 교과문도. 전 취업률을 왜 조사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취업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 걔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예요. 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죄를 짓고 사는 것 같다. 취직은 했니? 교수님 아직 못했는데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내 전화 오면 안 받아도 되니까 행복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그렇게 삽니다. 걔들 스트레스예요. 4년 동안 걔들은 막 쉴 틈이 없이 이제 만들어놨어요. 교과부에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예체능계예요. 저희는 디자인은 예체능계 있거든요. 예체능계 애들한테 음악하는 애들한테 취업률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대 교수님 화가 나면서 취업한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 애들인 줄 아냐고 공공근로나 그 애들로 연주할 그게 없어가지고 기회가 없어 공공근로 한 애들이 취업률로 잡히는 거예요. 왜 취업률 올라갔다 음대 취업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한마디 했죠. 그건 박태환 보고 야구방망이 들고 선동열 공을 너는 왜 홈런을 못 치냐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4년 내내 스트레스 주면서 또 졸업해서까지 집요하게 이 학교를 나오게 대학을 나오게 무슨 죄라고 전화해서 하고 좀 더 지나가 자리 좀 잡으면 동문회 비내라고 좀 참 제가 그래 나는 악마다 그렇게 여기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는 힘든 곳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애 키우기 우리나라만큼 힘든 데가 어디 있어요? 애 키우는 지옥이 지옥. 어린이집 저희 동네 어린이집은 4시 이전에 안 찾아가면 애를 구박을 눈치를 줘요. 그래서 저희 애들 몇 번이나 울다가 이번에 올해 3월달에 옮겼는데 야 그 어린이집은 왜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대. 그렇게라도 보낼 수밖에 없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막 눌려져 있는데 억울한 거예요. 저도 억울해 죽겠어요. 나는 너무 미안한 데가 많아요. 저는. 그리고 행정에서 제가 지자체나 부처나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도 저는 행정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주민분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유정계장님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잘 싸웁니다. 얼마 전에 시정지 공무원분들하고 한판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주 잘 싸웁니다. 그냥
최소한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처음에 스트레스가 돼서. 그래서 저는 그 삶의 가치, 행복의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린 너무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제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한 환경입니다. 아마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몸 주변에 온통 그런 환경밖에 없어요. 축축. 요거 빼면 저거. 또 가족끼리 요거. 학교 갔다 와서 요거. 무슨 돈 내라 되고 뭐 하다 보면 세월호 사고 나서 그 학부형이 울부짖으면서 한 말이 귀에 정말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냐고. 이게 도대체 나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런 소리 합니다. 이게 도대체 도시냐고. 그냥 나가서 밭에 죽든 말든 스트레스 받지 말든 막 만들고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도시냐고. 배려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너가 살든지 아니면 이사 가서 돈 많은 데서 부동산 투자 가치 있는 데로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거예요. 이사도 일이에요. 이사를 얼마나 자주 다녀요. 정주의식 정착 맨날 정부에서 창조적 뭐 도시경제 정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환경을 만들어야 정주를 하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점핑 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채 슉 한번 태풍 한번 쑥 일으키고 땅값 한번 슉 한번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사고를 탁 당해도 나는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처지였는데 사고가 났구나.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마음을 살 내려놓고 도시를 보시면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집니다. 물질 중심으로 다 달려왔어요, 우리는. 네. 저 신고하신다고요? 신고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조금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건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에서, 도시 가치도 이렇거든요. 기존의 학군, 부동산, 교통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이런가요? 어떠세요? 많죠, 그죠? 우리나라 세계 도시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뭐 2위를 했느니 거짓말을 막 했는데 그런 이상한 저희는 듣보잡이라고 해요. 듣보잡 평가를 어디서 돈 주고 했는지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는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도시의 평가 기준은 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자연하고 잘 조화되어 있는가, 물은 깨끗하고 안전이나 그 병원, 학교 등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가, 공기와 물은 얼마나 깨끗한가, 공동체가 얼마나 잘 이웃끼리 형성이 되어 있나, 그걸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뭔가 우리는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는, 이쪽으로 지금 세계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세계는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물질 중심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면 뭐 저러다가 다행이다, 나한테 불똥 안 튀지. 걷다가 차에 부딪혀도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조심해서 개인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범죄, 그 다음에 폭행, 절도 같은 거리에서 생기는 것들도 도시의 설계를 잘못하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도시가 설계 잘 된 데서 살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책임을 개인 탓으로 다 돌린 거예요. 너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아닌 데 가서 살든지. 이기주의만 팽창시키는 거죠. 걸어다닐 수 있는 순환도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새로운 대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닌 거는 이제는, 그러면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살기 힘든 곳이다. 또 하나의 전제는 말씀대로 우리는 걷기 정말 스트레스 받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걸 전제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시지 않으면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여기 올라오죠? 그죠? 저기 담당자분한테 저 가에는 슬로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배려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보니까 내가 올라갈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걸을 수 있는 생각이나 배려 같은 것들이 다 일상화돼 있어요. 우리는 잘 못 느껴요. 딱 부딪혀다 보니까 이건 내 문제인데 사실은 구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스마트 웰 시티라는 이런 영어로 뭐 웰니스 시티인가 뭐 하여튼 뭐 어떤 시티예요. 여기인데 요걸 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을 시켜왔어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자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라는 것은 물질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이 만든다고 봤을 때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문화가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신도시 만들 때 분양하면 끝이죠. 시행사, 분양사 돈만 받으면 안녕 여러분. 하자보스는 지자체의 목숨. 보통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도시에서는 조성 단계부터 문화를 같이 만들어요. 도시가 보통 형성되는데 몇 년 정도 보고 있냐면 도시학자들은 30년 정도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일기 신도시들은 사실 아직 도시가 안 돼 있었어야 돼요. 물건만 세워놓으면 도로만 만들면 다 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중심 사고 분양하고 떠나버리는 것이니까. 걸어 다니든 말든 거기서 차에 받치고 말든 어디서 떨어지고 말건 그 사람의 잘못이지 뭐 우리 잘못인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쭉 돌아다니면서 걸을 수 있고 걸으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건 시스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냥 그리고 사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끝나시더라도 참고 살던 걸 내려놓으시고 도로를 걸으면서 잘 보시라는 거 외에는 사실 하실 거 없으세요. 사실 이걸 행정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이걸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통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이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얘는 잘 안 보이죠. 여기 이 개념이 뭐냐면 단순한 그림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이 차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면서 녹음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구상하자라는 간단한 이미지도입니다. 차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으면서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놓고 단지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걸 이렇게 해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이걸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저 다른 강연하신 강사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예 이만큼 에리어를 정해놓고 차를 못 도게 해버렸어요. 처음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상인들 막 반발 일고 난리 나서 대중교통만 들어옵니다. 실제로 여기가 명소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몰랐는데 우리는 차라는 게 삶에 있어서 당연한 거고 거기 안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를 억제시켰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한테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공공지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던져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억제시키고 시간제에 따라서 풀어주고 이제 물건 반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걸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골목 좁던 길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맹지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마을 만들기 통해가지고 이 걸을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새로 집을 바뀌면 여기까지 나와 있던 걸 조금 양보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걸을 수 있는 환경. 그러면서 여기는 이걸 통해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을 확보하는 그리고 틈이 나면 거기에다가 뭘 짓는 것보다는 공공공간을 만들어서 교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조금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지금 원래 담장이 여기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담장을 열고 이게 이제 도시 디자인의 기법에는 이제 저희는 개방형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방형 설계하면서 서로 쳐다보게 해주고 그러면서 걸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담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는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사각이거든요. 담을 넘는 순간부터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SBS에서 재작년에 한 프로 혹시 보셨나요? 그 노원구 저기에 담 없는 거리 보셨죠? 거기 보면서 그걸 만들고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올라졌지. 안전지수하고 행복지수 싹 올라갑니다. 맨날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깨끗깨끗 안 되나 이거. 이거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전에 쳐다도 안 보는. 이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각을 없애주니까 여기가 그 전에 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 그 상태 안 좋은 고삐리 중삐리들이 이제 담에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밤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좀 더 삥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들어가면서부터 이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도심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도 확보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조금씩. 이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핵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잠깐만. 이게 핵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1970년 지금으로부터 거기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 자료 필요하다면 저 시를 통해서 드릴게요. 여기는 요코하마의 쿠오쿠 유타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35년 전에 조성된 데입니다. 지금 이제 도시가 되었어요. 딱 도시가 되었는데 여기는 이 일대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서 제가 보여드려요. 이 일대가 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기를 다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라인은 보행자가 모든 것들이 중시해서 이 그릴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쭉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뭘까요? 차도겠죠? 이 차도는 보행자도 밑으로 가도록 설계가 도시를 그렇게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교류 공간하고 쉼터를 딱 배치시켜둬 가지고 접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데에다가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민 이렇게 화학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스트레스를 쓰는 높은 아파트들은 외곽으로 뺍니다. 내부는. 그리고 우리 개발 방식은 전면 개발 방식이죠. 싹 헐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막 섞는 방식인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살고 싶은 사람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예요. 개발 이익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그 개발 이익 안 나오더라도 정주민과 이주민이 혼합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자연과 조화되고 시각적인 스트레스 걸을 수 있으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장치를 만든 도시입니다. 굉장히 전 놀랐어요. 와. 그리고 여기 설계를 하셨던 분이 지금도 살고 계신데 이분이 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를 설명. 돈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는 만들고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려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시라는 문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최대한 개발로 해서 파기되는 기존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공동체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고 자연환경 훼손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게 초창기 일본의 지금 도시 설계를 하는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지를 아마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옹벽이 또 많은 게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옹벽 푹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막 짓죠. 막 그냥 일단 막 10m 20m 막 잘라내요. 그냥 그러면서 여기 물이 줄줄줄 나와가지고 밑에 지하실은 막 하든 말든 그런 데들 많죠. 배수판 엉망으로 해서. 자, 여기는 경사지를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이에요. 기존 지형을 철저하게 보존하는 개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에는 만들고 도심부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차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행자들은 자연을 쭉 걸어 다닐 수 있는 스트레스 없는 도시를 만드는 설계가 그래서 쭉 걸어서 다니면서 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도로를 타고 이게 지금 보행로의 전체적인 루트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얼마나 제가 우리나라에서 청계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억지로 땅을 주워 파가지고 여기서 물 저기서 저 끌어가지고 녹조 퍽퍽 끼우고 그런 게 아니고 생태하천 여기 있는 생태하천을
훼손 안 되도록 그대로 해서 이쪽으로 수변길까지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얼마나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맹렬하게 짚고 나왔던 시민들이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왜냐면 문제점이 뭔지 모르니까. 아까 또 막 우린 사실은 또 그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시흥시 사회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땅 우풍도 파 있는데 그 중간으로 노란이 벽돌이 있어요. 그 무슨 벽돌이죠? 네, 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 장애인 얼마 전에 부천에서 그런 걸 봤는데 제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거기서 딱 요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거기 팍 부딪혀 확 넘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기들인데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그 10원짜리를 막 뱉어대면서 내 행적 이거 내 검찰에 고발해버릴 거야 하면서 너무 그거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쳐서 많이 하잖아요. 그건 그죠? 그건 국가의 의무를 못한 거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계장님 내가 너무 이러면 안 되나? 자,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거에 중요해서 그래서 이 녹지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쭉 도시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그래도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 역 주변에는 당신들이 개발을 많이 하는 대신에 여기서 이만한 땅을 썼다라면 대신에 여기는 개발 이익을 다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서 당신은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원하는 사람들을 여기로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기존에 그대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고층 아파트 같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사람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교실 이런 식으로 설계할 때부터 30년 동안 그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는 물질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잘 조직된 시민이 만든 거라고 하는 거를 루소라는 철학가가 몇백 년 전 사람인지도 모르겠네요. 한 400~500년 됐나? 1000년 됐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는 물질보다 사람을 배려한 공간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걸으면서 스트레스 적당히 걸었을 때 공원 한번 나오고 쉬고 또 걸어가서 해서 사람 만나고 그래서 일상에 저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하는 일상의 생활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런 걸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저럴 수도 해주고 해서 도시가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요. 한 번 들어오면 이사를 안 나간대.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걱정이래요. 더 지을 수도 없대요. 왜냐면 스트레스 주는 게 부하가 되니까 그러면 딱 우리 같으면 여기 요만큼 잘라서 재개발하면 딱 해서 아파트 싹 올려버리면 떼돈이 되겠지. 그럼 여기 엉망이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안 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마을 만들기식의 공동체가 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사업들 관리하는 사업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또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유지되면서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획하셨던 분이 제가 일본에서 다니는 대학에 이전에 교수이기도 하셨고 도시공단에 있던 분이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는 겨우 88세? 7세? 근데 지금도 거기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시고 땅 파고 나무 기르고 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걷기 대회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여기에서 뭐 친환경 생태학습 프로그램도 이루고 그 사람들한테 그게 일상인 거예요. 토요일 날 되고 저러니까 한 100살까지 사시겠네. 그러니까 더 살 생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명도 길고 스트레스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단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프로그램을 해둔 거예요. 공간을 만든 게 있고 여기서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령자들이 고령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걷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 시설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우리는 노양 시설이 저기 구석에 있잖아요. 역 옆에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제일 스트레스 덜 받게 움직임에 부하게 덜 받는 위치에 만들어 여기라는 한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양 시설이 바로 옆에 만들어서 그래서 충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설 때 내가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인 것만 제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여기서 사진 엄청 찍고 왔는데 사진을 잊어버려가지고 찾다 인터넷에서.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차를 다닐 수가 없죠. 이제 차를 다닐 수가 없고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도 당연히 못 다니고 걸어서만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걸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다 잘라놓으면 미생물이 죽어요. 그래서 조금의 잔디길, 또 중간에 생태길이 계속 만들어져 있어요. 생태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 중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교류 접점을 만들어놔요. 쭉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쭉 이렇게 놓으면 사람은 다니기 편하지만 차한테는 정말 힘들죠. 행여나 하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속으로서. 자, 여기도 좀 재밌는 거 보여요. 이건 시각적 스트레스. 자, 이거를 한번 보시고, 이거 보시고, 빨리 끝내야겠다. 이게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자, 이 도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처럼 이게 없죠. 여기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 디자인 설계를 가져와서 많이 요즘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많아지죠. 아주. 자, 이게 없고 단지 차도하고 보행로는 블록 색깔만 가지고 구분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노약자, 장애인, 자전거를 탄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다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는 다 이제 상점가로 정비가 됐어요. 입구에 둔턱이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싹 다 지나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안 보이시면 잘 안 보이시니까 간판, 이상 간판, 전주, 그 다음 앞에 있는 짐, 아케이드처럼 해놨죠. 그 다음에 이 보행도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보행도 다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음대로 간판들 막 나와 있는 거죠. 시각적 스트레스, 걸어 다닐 수 없는 스트레스. 전주 싹 없으면서 일단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편의점도 다 쫓아냈어요. 체인점도. 지역에서 생산된 수공예품만 팔릴 수 있는 거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 시내보다 관광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가 우리로 치면 한 여주 정도 거리, 서울에서 여주 정도 거리인데, 그러면서 외곽으로 갔다 젊은 친구들이 다 돌아왔어요. 수공예를 하려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걸으면서 단지 걷는 환경만 시각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거리를 만들어서 이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살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지 그걸 만들기 걸 보면 문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화는 누가 만드나요? 그곳에 살고 있는 여기는 행정 사람들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주민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가게가 야마야라는 도자기 가게인데, 이 도자기 가게가 지금 3대째 도자기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한 40년 전에 고민이 많았대요. 여기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죽게 알고 까무러치고 한번 해볼 것인가? 그래서 이분들 주도로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 주도로 여기가 정비된 케이스입니다.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각적으로 정비해주면서 바뀌고, 주택지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사각을 없애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좀 더 개방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계속 공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땅이 이만큼 있는 내 땅에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골치 아파지겠죠. 그죠? 간판을 만들 때도 스트레스 덜 받게. 이건 저희가 간판 행정에서 정비하듯이 일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1년 동안 같이 만든 거예요. 상인들하고 붙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앞에 보도 정비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혹시? 여기 시흥입니다. 예, 대하동이에요. 일종의 만드는 것을 단순히 만드는 것과 참여를 통해서 만드는 것에서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보행자 천국.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로 치면 어디 줄 거예요? 종로? 명동? 그 정도 될 거예요. 여기는 토요일 날 되면 다 보행자 천국이 됩니다. 긴자라고 들어보셨죠? 일본의 제일 대표거리 상업거리 여기 이 일대가 전부 보행자로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상인들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니까 우리 긴자가 가지고 있던 옛날에 그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재현하자 그래서 다 만장일치로 해서 열어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그만 거리라도. 자, 이 거리는 좀 더 걷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걸 던져주는 거리인데요. 원래 건축물이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여기가 건축물이었었어요. 이 상가가 40년 전에 완전 쇠퇴가 돼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건축물이 와 있었는데 상인분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보니까 결국 걷는 환경이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1.5m, 2m씩 다 깎아서 넣어버립니다. 자기 1층 건물 다 깎아서 넣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성공을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자이너가 자, 잘 보세요. 이거 보시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둔턱이 약간 있죠, 그죠? 여기 둔턱이 약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둔턱이 없어요. 이 가운데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아까 말한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큰 사람들 다 지나다닐 수 있도록 스트레스 안 받게 만들어뒀어요. 그런데 약간 내려간 데는 최소한의 안정과 배수 때문에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쪼르르르 내려가가지고 배수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로 선형을 이렇게 약간 돌려놓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차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차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차가 못 들어가는 시간이고 차가 들어가는 시간도 원래 양방으로 되어 있던 걸 일방으로 만들어주는데 도로 선형을 곡선으로 꺾어뒀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핑핑 못 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지 왜 차가 중심이냐.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게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 차를 절대 여기 안에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 1km 뒤에서 택배차 하나의 트럭을 사서 거기서 다 나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건 택배처럼. 그리고 여기 남은 공간에 공공공간을 쉼터를 만들어줘가지고 여기가 그 식료품 팔고 하던 데가 정말 명품 거리가 됐어요. 정말 재작년에 갔더니 루이비통 매장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상인들의 자부심이 강합니다. 단지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이 걸을 수 있는 환경, 자 물리적으로는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어떤 환경을 줘야 될까? 싼 가격을 맞출 수 있도록 특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한과 동시에 매달 문화축제를 열어요. 상인들이. 문화를 만들어야지 오지. 물건만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도시 디자인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야지 사람은 문화를 사러 오지 결국 물건만 사러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시지 않나요, 다? 저만 그런가? 자, 우리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원래 아까 본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리가 지금 이 거리가 아케이드로 해가지고 자, 이 풍경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걸 바꾸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 도시예요. 이렇게 바꾸는데 2년 걸렸거든요. 이 모든 돈 정부에서 다 투자했어요. 한국이다.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해서. 결과는 어떠냐면 이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민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는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속되면서부터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번성을 했어요. 여기 간판 정비하고 우리 많이 하는 방식이 있죠. 간판 정비하고 도로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있는데 차는 없어졌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물주는 좀 버리니까 아이고 땅값을 냈네. 싹 팔고 도망가버리고. 딴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전에 한 사람이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에 오픈을 내가 여기 왜 오픈하냐고 해서 짐 싸놓기 시작해. 참여를 안 하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나의 돈 벌고 떠나면 것이자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단지 걷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걷는 환경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건 축구 사람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잘 살아가야지. 살다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어른 돼서 죽겠지라고 하는 것과 내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지 노력하는 것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성장하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걸어서 생활 가능한 순환도시 X면 바로 문화와 네트워크입니다. 전 시흥시에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마을 만들기는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어느 정도 많은 돌파구를 찾아내서 걸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도 좀 최근에 저희 조성한데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시각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을인데 자 여기도 원래는 물리적인 계획 중심으로 하려는데 제가 행정하고 한판했습니다. 석 달째 싸워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 석 달 동안 끝내려고 하는 걸 2년 동안 끌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은 많이 뺐는데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잘 못 느끼시겠죠? 이거 보면 마을에 얼마나 엉망인지 여기가 역사 마을이고 전원 마을이라고 하는데 저기 우리 도떼기 시장이라고 그러나 별로 안 좋은 표현으로 자, 이 마을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자연적으로 할 거니까 소재부터 해서 이걸 주민 간의 협의로 바뀌어요. 여기 시리킨 선생님 생가라고 시리킨 선생님 그 우리 초대 총리시고 독립운동하셨던 그 선생님 생가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보면 무슨 저기 농협 창고보다 더 이상하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자연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면서 자 여기 그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봐 여기 쓰레기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대로 해놨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참여의 힘입니다. 자기 손이 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을 이미지 어수선하는 거 다 뜯어가지고 다른 데로 여기로 다 정리해서 이게 참여의 힘입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처음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중에 여기가 경관 대상 받고 자기들 평점도 엄청 높게 나왔다고 교수님한테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제 욕 많이 했을 거예요. 막 뒤에서 뭐가 막 뒤통수가 아프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환경,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2년 동안 이걸 5천만 원 가지고 다 했어요. 저희가. 행정에서 50억 들여도 못해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통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통하면 해요. 내가 싫은데 듣기도 싫은데 저희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해가지고 근데 걸어다니면서 보이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다 하는 걸 어떡하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이겨내야지. 울고 있지 말라고 하십시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원래 여기였는데 요것도 다 치워주셨어요. 여기 쓰레기들 다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가고 싶은데 간판하고 다 떨어져 친환경 토마토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벽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마을 만들기 하면 주민들은 일단 벽화하고 꽃밭 가꾸기밖에 제출 안 하세요. 그 지역에 뭐가 많을 텐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에이 우리는 뭐 벽하고 꽃밭 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부 벽하고 꽃밭밖에 없어요. 그게 똑같아졌어요. 에이, 다 가방 똑같은 거 들고 다 머리 똑같은 거 안 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돼서 요즘 여기 정말 성형을 제가 나쁘게 보려는 건 아니고 신사동에 가면 너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면서 쟤 아까 본 사람인데 그래서 좀부터 쟤도 이렇게 막 요즘 우리 도시가 그래요. 저 도시 어디서 많이 보고 이 동네도 여기 도대체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까지 똑같아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닫아버리면 다른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못하게 해서 했는데 주인분들 오해하시지.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선물을 드렸는데 페인트도 후원받고 상업 페인트에 협박해서 후원받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건은 저희 학교에 맨날 뜯어내지 말고 지역에 봉사 좀 하라고 해서 뜯어내고 우리 학생들 제 차 7인승인데 이거 경찰관 안 계시죠? 9명 태워가지고 매번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고생해서 그리고 이걸 드릴 때도 했어요. 나는 그냥 드리는 거 알죠? 그냥 안 드리는 거 알죠?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계속 불러내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그릴 때도 다 같이 애들은 그런데 스케치만 학생이 하고 나머지 다 달라붙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전단지가 붙어서도 떼시고 현수막이 붙어도 떼시고
그냥 누가 돈 들여서 행정에서 딱 하고 가버렸었으면 한 잔 먹고 들어갔는데 저기 뭐 못 보던 게 있는데 신호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책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라 그러면 무관심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다 욕하면서도 싫다고 하면서도 애정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환경을 조금 조율하고 내가 눈으로 보게 되면 찾아나가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고, 그래서 이 마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에 뭐 아스팔트 한 10m 까나요? 그죠? 다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여와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지금 이 아저씨를 이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서 여기에서 뭐 화재 용품 이거 간판 이걸 이 아저씨를 막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마을이 어떻게 돼 있든지 뭐 불이 나든지 옆집에 불이 나든지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요게 보일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신 거죠. 그죠? 그러면서 걸어다니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그 다음에 보행 환경 넓혀가지고 물리적인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서 여기가 결과적으로 근데 좀 안 좋아졌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관람 오는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저기 절에서 그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은 요즘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지자체 좀 저번에 하는 그 교수님이 만들어 두셨는데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나 걷기 터는 도시, 대중교통 개선하거나 보행안전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고는 있어요. 이거는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문화로 문화라는 거는 또 그냥 정착되는 건 아니니까 조례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훨씬 더 근접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효과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협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행정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뭐 해가지고.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길게 보시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지만 가나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가나라는 나라가 30년 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추출하는 핸드폰을 막 만들면서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가나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전 세계를 휘짓고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봐요. 저 나라는 도대체 어쩌됐길래 자원도 없는 나라가 그걸 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힘든 거예요. 쫙 짜내가지고 쩍쩍쩍쩍 빨래 짜듯이 짜내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맛을 봤으니까 이제부터 다스려 나갈 때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아주 정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가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걷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두면 걷는 건 가치가 없어요. 차만 타고 맨날 돌아다니면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차만 타고도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만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하면 대신에 방식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달라야 돼요. 점진적이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 과제를 하려면 마음에 그걸 딱 두고 열심히 돌격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걷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씩 구조를 바꿔 나갈 때 자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한 슬로프가 없는 도시를 저는 이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슬로프가 없으면 안 되죠. 최대한 완만한 슬로프가 있는 도시를 구상하면 걷기 편한 도시의 반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억제시켜야 돼요. 그럴 때 볼멘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의 안전. 그런데 설계를 엉망으로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데서 한 방 날리셔야죠. 그죠? 얼마나 그러면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얼마나 불편한 데가 어떻게 있는가. 한번 모이셔가지고 동네에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 동네 여기에서 저기 끝까지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학생들 조사를 해서 시켜보세요. 목감동에서 했었어요. 안전하게 쾌적하게 5분 이상 못 걸어 다닙니다. 사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동네는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안전보행 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 와서 조사해도 잘 몰라요. 그냥 당해봐야지 알지 자기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참 중요한 거. 시스템으로 결국 만드는 거예요. 시흥은 저는 잠재력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한 5년 전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찍은 걸까요? 그쵸, 옥구공원밖에 없죠. 이 풍경이 나오는 데는 옥구공원에서 찍은 겁니다. 자, 지금 그냥 단적인 예고. 그리고 시흥은 좀 난개발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난개발된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이상할 건 없고요. 참 광곡지에서 보면서도 광곡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가 저 멀리에 있는 아파트와 공장을 보면서 내 눈을 반쯤 탁 가려놓고 밑만 보는데 이 조그만 눈에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볼까나 보이고. 참 오이도 그죠. 여기 떨어진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겠죠? 겨울 한 명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펜스가 이쪽 말고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것도 너무 시각적인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시각적인 스트레스인 것 같고, 오이도는 그 자체로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구상입니다. 이거 지도라서 제가 한 5분 안에 다 그냥 훑어서 그냥 하고 정리를 할게요. 시흥에서 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1단계가 자전거 중심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볼 때 자전거보다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갯골에서부터 중간에 계속 끊깁니다. 왜 우리 100옷을 만들 때도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뺐는데 100옷이 또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하면 그걸 안 막았을 텐데 해서 이쪽에서 그 똥섬 거쳐가지고 똥섬에서 오이도까지 여기로 돌아가는 선을 보행 환경을 구축해서 첫 번째 라인인 것 같아요. 오이도를 우리 주변 학생들하고 주변에 설문조사하면 오이도는 다 시흥이 아니고 인천인 줄 압니다. 그렇죠? 갯골도 인천인 줄 알아요. 소래포구 인천인 줄 알고. 인천인 건 맞는데 같이 어쨌든 걸쳐 있잖아요. 그 주변이 다 인천인 줄 알고 시흥하면 생각나는 거니까 시화공단, 시화호. 또 없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기 대구 안산 쪽에. 안산 쪽에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시흥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들이 나쁜 것만 먹었나 해서 어쨌든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여기서부터 쭉 뽑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걸을 수 있는 시흥의 생명줄 라인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도심으로 차근차근 파고 들어오는 거죠. 도심으로부터. 그러면 자연줄기 따라가지고 지금 막 복잡하게 막 그려져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열심히 일로 들어오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만 그리고 전원으로 산으로 돌아가서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도심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도심에서 자전거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려면 자전거 중심에 저기 있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도로도 제가 볼 때는 중간에서 차가 내려가야 되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빨리 안 되니까 또 엘리베이터 만들어가 육교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눈을 계속 자연적으로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상 기법하고 디자인적 기법에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해서 눈을 그쪽으로 보는 거죠. 안 좋은 건 안 봐도 되도록 좋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슬로프 없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여러 도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 청계천을 그래서 이미지 사진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시흥에 대한 일단 마스터 플랜은 대충 걸을 수 있는 걸 환경을 짜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까지는 만드는데 80, 관리가 20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만드는데 20, 관리가 80입니다. 그리고 이 80 중에 40은 문화를 만드는 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30%는 주민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여기는 항상 눈을 뜨고 계셔야 돼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한 환경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와서 던지고 하시면
자기가 찾아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버리고 떠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그게 몇 년 뒤를 보시냐면 30년 뒤를 보시는 거예요. 30년 뒤를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30년 뒤를 보고 건강하게 갈 수도 요만큼이니까. 지금은 여기서 요만큼. 첫 번째 단추가 두 번째 단추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류 공간. 그 다음에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시각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을 만드는, 이게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역 주민분들, 지금은 그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럴 것만 지금 딱 안고 계시면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같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뭐 전공이다 보니까 맨날 좀 도시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학생들로 보면 그런 거죠. 이제 학생들 잘 키우는 이전에 이 환경들이 학생들이 잘 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건강도시의 그다음에 건강대학, 지금 건강학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또 아마 이 문을 박차고 나갈 순간 또 여기 앉아있는 순간부터 그 다 노출이 되십니다. 자녀분들은 2배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요코하마에 있는 도시를 하나 만들어줬죠.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그 시스템 자체를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국내 상황에서 50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50년, 최소한 50년이 걸린다고 생각이 돼요. 50년이 걸리는데 그 노출, 그렇더라도 사실은 그걸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손하고 연관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가 한 40, 50년 살다가 그냥 딱 가버리면 되겠지만 애들이 계속 그 모든 굴레를 그 다음에 저희 애기 어디로 갔나요? 주무시고 있나? 계속 그 후손들이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선대 때부터 잡아놓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 다른 데 가셔도 똑같은 걸 받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라는 문제인데 이걸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보다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에서는 더 강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하기의 디자인이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서 뺄 수 있는 게 뭔가, 부하를, 스트레스를 뺄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려면 문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없애가지고 맨날 요렇게 전철에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전철 지나쳤네 할 때 그때 한번 쳐다보고 이런 환경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기술은 발달하는데 소통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뭐죠? 네이트온, 페이스북, 뭐죠? 트위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은 친구는 수백 명인데 밖에 나가면 술도 맨날 혼자 먹고 밥도 혼자 먹고 그래요. 발생하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있으셔야 됩니다. 눈 뜨고 있으시고 우선 저는 이제 걸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시각적인 거,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건강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3살, 5살인데 내가 쓰러지면 쟤들은 누가 키우나 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는 외에 외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시흥은 제가 지금 7년간 인연을 맺고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서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흥이 꽤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도시 곳곳에 제가 생각하는 걸을 수 있는 환경에 시흥은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 모든 것들 위험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범죄도. 그래서 그것들을 지역 주민분들이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결국 또 정신적인 거는 문화를 또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아까 근데 홍보하셔도 괜찮아요. 명함 넣으세요. 뭐 좋은 거를 홍보하시는데 저도 마을 만들기 홍보 좀 마을 만들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행정이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이런 걸 중심으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시흥을 바꾸나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시민들이 견제하실 거는 견제하시고 저는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하시고 이런 식이면서 정신적인 게 물리적인 게 좀 더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강연은 끝났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실은 제가 그 뭐 교장하기에는 좀 너무 나이도 좀 교장도 아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유지원 계장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장도 해보고 너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서 너무 좀 저는 감사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눈을 뜨고 계세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이보다 나아질 거라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오래 사셔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길에서 만나면 막걸리 한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정 다 오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시면서 제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기원을 할게요. 스트레스 조금 덜 받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